자, 이제 독서 두 지문을 좀 빠르게 볼 건데, 요거는,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 모의고사 수준으로 독서 공부를 하시는 거는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렵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죠? 이게 만약에 수능이었다. 그러면은 1등급 컷이 작년 정도 나왔을 겁니다. 96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다만, 좋은 일일 수도 있죠. 올해 고3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 컷이 많이 생각보다는 낮더라고요. 여러분이 거기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면 진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열심히 해보세요. 이게 코로나 세대잖아. 지금 몇 등급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야. 앞으로 가야지. 몇 달이면은, 그러니까 국어는 깨우치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식이 누적돼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문학은 좀 경험이 쌓여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독서 같은 부분에서는 깨우침이에요. 어느 순간 확 보여. 그러면 확 느는 게 국어. 그래서 국어는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뭐 다른 과목도 비슷하다고 하던데, 국어는 그게 되게 명확해요. 한 번에 뜁니다. 올라가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를 뿐. 가지고 있는 어휘력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도 다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다를 뿐이지 결국에 한 번에 뛰어요. 그래서 독서는 계속 시각을 만들어줘야 돼. 글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법지문 볼게요. 법지문은 이런 것 같아.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는 첫 번째, 화제 제시 방법 정도는 잘 쓴 것 같다. 요거만 좀 살펴보면 되겠다. 두 번째, 야, 구조를 좀 느껴봤겠지만 니네가 이거 어떤 구조예요? 이런 구조. 병렬식 구조 맞아요? 오케이? 막 엮여있는 게 아니야. 막 용어 정리, 중심 정보 막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야. 그야말로 병렬식 구조입니다. 처음 보는 구조는 아니죠. 우리가 유류분권 할 때 얘기를 했었죠. 요게 요 지문의 특성이에요. 아, 굳이 얘기하자면 그래, 정보량 많아. 맞아. 그쵸? 이런 특성이 있는 거죠. 이제 버텨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이 이 정보량 많은 지문이 나오면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거시적으로 봐라. 한 발 뒤로 빠져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법지문과 과학기술 지문은 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줄 겁니다. 거시적으로 봐라. 한 발 뒤로 빠져라. 그럼 이 경우에 판독이 필요해, 안 필요해? 돌아가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필수예요. 판독 필수. 이런 지문은 어쩔 수가 없어. 쌤아, 이해합니까? 이해를 요구하는 지문이 아니고요, 정보를 쏟아내는 지문이야.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다. 구조 파악에 주력하시고 판독을 해줘야 돼요. 이때는 일치 싸움이다. 단, 이게 오래 안 걸리려면 거시독해가 잘 돼서 한 번에 좀 잘 찾을 수 있어야겠지. 그 정도가 승부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문제 난이도는 10에서 13번, 난이도는 다 하에 해당합니다. 그냥 다 답이 나와요. 그런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볼 건 1독만 잘했으면 돼. 1독만. 시간을 많이 안 끌려면 1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있었어야 될 것 같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지문이에요. 그럼 이제 쌤이 말해볼게. 이런 애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 시험의 퀄리티가 좀 낮은 거예요. 여러분이 좀 생각할 때 우리가 만나야 되는 시험들은 조금 다를 것 같다. 그죠? 우리가 법지문이니까 법에 좀 국한해서 쌤이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시험이 좀 고급지면서 어렵다. 뭐 수능이 제일 고급질 거고 경찰사관 시험도 못지 않겠죠. 얘보단 날 것 같아. 그러면 어떤 구조들이 나오냐면, 법은 쌤하고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 권리와 의무 관계가 정확히 파악이 되셔야 될 것 같다. 봐봐. 1, 2단락에서 있잖아. 아예 1단락, 2단락 요 화제 제시 부분에서 권리관계가 나와. 쌤하고 유류분권이라는 지문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 보면 그거 나오지 않아요? 무상 처분자가 무상 취득자한테 뭘 쳐주고, 피상속인은 상속인한테 뭘 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무상 처분자, 무상 취득자 걸 상속인이 뺏어오는 게 바로 유류분제도구나. 이 관계가 안 보이면 읽기가 힘들 거야. 쌤이 그랬죠? 그런 게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법지문을 잘 출제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쉬웠다. 두 번째,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 보고 판독하고 이런 것도 해야지. 어떻게 안 해? 이런 글도 있는데.
근데 단 조금 더 신경 쓸 게 법지문의 꽃은 사실은 쟤보다는 이쪽이란 얘기야. 이 권리관계 잘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시적인 이해. 이런 게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떨 때는 범주일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쌤이 야 국어적으로 강조하는 거 놓치지 마!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떨 때는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례에 적용해라. 이럴 수도 있지. 사실 요게 나와주는 게 필수적이에요. 독서를 출제할 때. 왜냐면 사실적 정보 확인만 물어볼 게 아니니까. 이해와 적용. 이걸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10번에서 이제 17번까지 과학기술까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다 찾으면 뚫려요. 이런 문제라서 이제 잘 출제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런 공부도 해야 되는 거야. 정보량이 쏟아질 때 공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게 나오니까. 근데 수능에서는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많이는 안 나오고요. 이쪽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만 경찰 사관에서는 이 유형이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해야 돼. 이것도. 오케이? 그러나 수능으로 가면은 이쪽이 중요하다. 쌤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지문은 대충 보고요. 우리가 오늘 주간 테스트로 나와드렸던 예약 지문 있죠?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묻는지를 좀 느껴보자. 그게 좀 중요하다.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걔는 수능 지문입니다. 21학년도 수능 지문. 그거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볼 때 이런 것도 좀 느꼈으면 좋겠어. 그냥 정보를 막 무한정 쏟아낸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너무 많은 얘기를 해. 이러면 얘들아 이해를 절대 묻지 않아. 그 부분에서. 그럼 뭐 하는 거야? 확인만 하면 돼. 주석처럼 느껴라. 쌤이 그랬잖아. 그런 느낌인지 아니면 나한테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이 돼야 돼요. 글을 읽으면서. 그런 것도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법지문이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1단락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기억만 되살려봐봐. 자, 대충 훑어봤죠? 얘들아, 처음에 물건부터 정의하고 시작하지 않아요?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을 하고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전혀 뜬금포, 다른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부동산은 고가다, 비싼 애다. 그래서 좀 번거롭게 절차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아파트 얘기하죠. 쌤아 이해돼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두 가지. 하나는 물건에 대한 권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거래 절차가 나와. 쌤이 물어볼게. 약간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느낌이 나오잖아. 1단락에. 동떨어진 두 가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반드시 믹스되는 지점이 나올 거예요. 이걸 쌤이 종합이라고 했지. 맞습니까? 이게 나올 거야. 여기가 화제예요. 이런 흐름은 좀 볼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니네 이거 다 읽어본 거잖아. 그러면 이 네 가지 과정 얘기를 왜 했을까? 계약금 때문에 계약금은 날릴 수 있는 돈이야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게 아니라 바로 등기 때문이라고 느꼈어야 돼요. 오케이? 등기가 이렇게 오고 이 등기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쓰는 거구나. 쌤아 이해됩니까? 요거를 느껴주는 게 화제. 요것만 잘했으면 될 것 같아. 요거는 되게 잘 썼습니다. 지금 이 글이요. 쌤아 이해되죠? 근데 그 다음부터 퀄리티가 확 떨어지죠. 2단락, 3단락, 4단락, 5단락이 다 따로 놀아요. 뭐가 좀 예쁘게 엮여있는 게 없어. 그냥 완전 순수하게 병렬식 구조. 그래서 구조 파악하고 찾으면 끝난다. 그게 쌤 얘기인 것 같아. 괜찮습니까? 근데 한 단락만 쌤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그게 몇 단락이냐면 2단락입니다. 내가 볼 땐 2단락만 버텼으면 되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단락. 여기까지 느꼈다고 칠게. 화제는 부동산에 대한 물건이 등기라는 절차를 통해 확정돼야 되는구나. 이걸 느꼈다고 칠게. 거기서 시작하자. 2단락.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되는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등기라고 한다. 등기 밑줄입니다.
니네가 느낄 건 뭐에 대한 용어 정리했어요? 그렇지. 이 단락에서 화제 파악은 된 상태로 등기가 용어 정리된 거야. 근데 이거는 곧 화제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줘야겠죠. 여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네가 좀 의식할 게 뭐냐면 얘들아, 새로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지 아니면 같은 얘기를 부연 설명하는 건지 이거를 구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지금부터는.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거. 자, 등기라고 한다. 부동산 물건에 대한 사항은 등기로 사회 일반에 공개하여 게시한다. 밑줄입니다. 공개. 이게 추가된 정보잖아. 쌤아 이해돼요? 그냥 온전히 재진술한 건 아니지. 그러면 여러분이 느낄 거, 아, 등기인데 공개돼야 된다는 정보가 나왔구나. 공개 밑줄입니다. 봐봐. 새로운 정보를 잡아나가는 싸움이야. 지금부터. 암기 못해. 너무 많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의식만 해줘. 그래야 찾을 수 있어. 쌤 알겠죠? 근데 이게 이 단락이 다 뭉뚱그려져서 보이면 이제 찾을 때마다 이 단락을 딱 다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안 좋다. 이것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계속 갑니다. 공개 밑줄 걷어요. 그 다음 등기부의 편성은 소유자가 아니라 별표. 제발 이제는 이런 거 보여라. 뭐뭐가 아니라. 왜 쓰는 거야? 이거 없어도 되잖아. 그죠? 부동산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 되잖아. 뭐뭐가 아니라. 강조 맞아요? 그럼 쌤이 물어볼게. 선지로 낼까 안 낼까? 낸다는 게 보이면 돼 지금. 뭐야 이거 내겠네. 오케이? 그런 게 느껴지면서 읽으면 돼. 기억하는 싸움이 아니라 느껴주는 싸움이야. 이해돼요? 그래야 시간이 빨라질 거야. 어디서? 판독에서. 이해돼요? 지금 쌤이 뭐 하고 있냐면 이 단락을 읽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체크하고 있어요. 병렬식 구조기 때문에. 좀 더 읽어보자.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다에 부동산을 중심에 밑줄은 긋게요. 새로운 정보지. 자, 공개해야 된다가 나왔고요. 편성은 부동산 중심이다. 요게 나온 거지. 그냥 이 정도만 쓸게 내가. 여러분은 밑줄 쓸 필요 없어. 밑줄 걷어요. 새로운 정보라서. 그 다음 한 물건에 대해서는 한 개의 등기 기록만 별표입니다. 나올까 안 나올까? 무조건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국어적으로 강조하고 있잖아. 이런 것 좀 보면 돼. 아, 이 새끼 이거 선지로 되겠네. 이런 느낌. 몇 개만 존재한다고? 한 개만 이렇게 보이면 돼요. 아, 이런 거 선지로 내려고 이렇게 강조했구나. 이 정도.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원칙적으로 한 물건에서 그 일부나 구성 부분에 대해 따로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고 몇 개의 물건을 포함하는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도 없다. 쌤이 물어볼게요. 지금 이 문장은 새로운 정보야 부연 설명이야? 부연 설명이지. 그래서 몇 개만 존재한다. 한 개만 존재한다. 쌤아 이해돼요? 이거 새로운 정보가 아니니까 패스. 엮여있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요것만 구분하고 있는 거야, 쌤이. 지금 새로운, 막 이게 정보량이 많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니네 애티튜드가 쌤이 지금 읽는 것처럼 느껴야 돼. 어떻게 읽고 있어요? 새로운 정보만 체크하고 있지? 의식하면서 아 이런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뭐 하나만 좀 보면 돼. 자, 다시 한번. 자, 예로 갈게요. 예로 든 아파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파트에 관해서 하나의 등기부 많이 존재하며 쌤이 물어볼게. 새로운 얘기야? 했던 얘기야? 했던 얘기니까 그냥 가라고. 근데 만 이걸 두 번이나 썼으니까 선지로 내나 보다. 이 정도 하면 돼요. 새로운 정보 아니야. 밑줄 없어 이거. 그 다음 내려갈게요. 등기부에 표제부에는 이런 게 써있고 갑구에는 이런 게 써있고 을구에는 이런 게 써있다. 그건 다 밑줄. 표제부, 갑구, 을구. 처음 나왔잖아. 됐어요? 여러분은 밑줄. 자, 여러분은 아 이렇게 네 가지 얘기를 했구나. 자, 이제 한 단락이 끝났지? 정보 많았어, 적었어. 많았지? 한 단락에 지금 몇 개 정보야? 많잖아. 이때 마지막으로 묶어만 줘. 이 정보들이 누구에 대한 거야? 다 등기부에 대한 얘기죠. 등기와 등기부에 대한 얘기인 거 맞아? 아, 이거 등기와 등기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 거네. 이러고 내려가면 돼. 쌤아 이해됩니까? 요렇게. 근데 내 머리가 잘 못할 것 같으면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등기라고만 써두든가. 상관없으니까 그 정도는. 그렇게 하면 끝. 쌤아 이해돼요? 다시. 요건 되게 중요한 거야. 어떤 단락을 읽는데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새로운 정보가 바뀌는 것만 체크. 그 다음 마지막에
내가 밑줄 그은 애들이 뭐에 대해 얘기한 건지 한번 묶어만 줘. 그리고 지나가라. 쌤아 이해하죠? 모든 걸 다 기억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국어적으로 중요한 거 뭐뭐가 아니라 뭐뭐만 이런 거 놓치지 마라.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 단락은 되게 쉬워요. 눈으로 훑어봐봐. 3단락. 등기의 종류 인정? 그래 그 두 개 기입이랑 뭐 있잖아 하나 더 경정 끝! 그 세부 내용까지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등기의 종류가 나왔다는 거 인지했잖아 두 가지 그것만 잡고요 그 다음 단락 읽어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얘네가 어떻게 하는가 역할이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단락은 첫 번째 줄에 방향 정보가 나오죠 두 가지 원칙 끝났습니다 됐어요 그럼 일독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머리에 남을 건 이 글이 뭐에 대한 글인지는 있어야 되고요 그죠 두 번째 이 단락은 등기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해준 게 밑줄이 딱딱딱 그어져 있어야 되고 3단락은 등기의 종류 두 가지 4단락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역할 그 다음 마지막 단락은 원칙 두 가지 쌤아 이해돼요? 좀 세부적으로 기억이 안 나고 이해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이 구조는 정확히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판독 싸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10번에 1번 봐봐 되니? 뭐에 대해 물어봤어요? 물권의 정의니까 그냥 1단락에 맨 처음으로 가서 해결하시면 되죠. 괜찮나? 여기서 끝나서 쉬운 지문. 너무 어이없이 끝나버리니까. 근데 2번 봐봐 2번 쭉 읽어봐봐. 뭐 물어봤어? 을구. 괜찮아? 을구 어디 있는지는 느껴지지? 이게 어렵냐고. 판독만 잘하면 되는데. 그러면 쌤 판독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되지. 왜? 이런 지문은 정교한 일치 싸움이거든. 근데 그걸 기억해서 뚫겠다? 폭망할 수 있죠. 뭐 4개 풀었는데 2개 틀릴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건 아예 일독을 거시적으로 한다. 크게 읽겠다. 정보량이 많다고 느껴지면 병렬식 구조인 거 느껴지면 크게 읽어. 크게. 알겠죠? 그 다음에 싹 판독이다. 위치는 찾아가실 수 있다. 충분히. 5번 같은 거 볼래요? 10-5번. 뭐가 눈에 딱 들어와? 복수가 씨발 잠깐 아까 하나만 이거 계속 읽은 것 같은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쌤아 이해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판독하러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하겠습니다. 이 질문. 쌤아 이해돼요? 그 정도로 좀 퀄은 떨어진다. 2가지는 그래도 공부했어요. 기억하자. 1단락에 약간 상이하다고 느껴지는 2가지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될 거야? 믹스 될까 안 될까? 믹스 될 거고 그게 화제야. 그 포인트를 잘 봐. 그 다음 2번째 정보가 되게 많다고 느껴지는 어떤 단락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쌤이? 정보만 구분했지. 새로운 얘기할 때만 딱딱 잡아줬죠. 그리고 나서 그 단락 끝났을 때 내가 밑줄 그은 애가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냐 묶어줄 수 있는가 그거까지 봐라. 그 정도 하시면 되겠다. 여기서 공부할 건 이게 답니다. 오답률도 높은 애가 없고요. 괜찮습니까? 요게 법지문. 근데 쌤이 아까 그랬죠. 이런 것만 공부한다면 우리 국어가 안녕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보충자료 필게요. 보충자료. (8쪽입니다) 계약과 예약이라는 지문이 나와요. 아까 풀어보셨죠? 이거 풀어보고 들어야 됩니다. 풀어봤죠? 네, 계약과 예약 가볼게요. 자, 요것도 비슷해서 이걸 가져온 거거든. 근데 어떤 게 추가되나를 잘 보자고. 일단 1단락의 첫 번째 줄 채권 나옵니까? 그거 밑줄 채권은 이런 거다 이렇게 용어 정리하는 것 같아요. 채권은 권리다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첫 번째 줄 끝부분에 급부 밑줄 용어 정리지. 괜찮나요? 두 번째 줄 채무 밑줄입니다. 얘들아 용어 정리를 3가지를 하고 있는 건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중간 부분부터 괄호를 열게요. 채무자가 여기 찾았나요? 채무자가 두 번째 줄의 중간이야.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괄호 닫자.
요게 중요해 보여야 되거든. 시각의 문제라고 했잖아. 누구는 그냥 뭐라는 거야 씨발 새끼 하고 지나가고, 누구는 잠깐 이거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우리는 후자가 돼야 될 거고. 왜 중요할 것 같아? 왜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공부할 건 이거야. 그냥 이게 중요해 얘들아 이러고 지나가면 공부한 게 아니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다른 지문에서도 해줄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하죠. 그게 여러분이 할 생각은 몇 가지 용어 정리로 시작했니? 세 가지 용어 정리했죠. 근데 이 문장을 봐봐. 그 세 가지 용어가 다 나온 거 확인해봐. 채권, 채무, 급부가 괄호친 문장 안에 다 나와 안 나와? 다 나오죠. 그냥 내가 이걸 이렇게 쓸게. 믹스. 뭐 종합됐다고. 다 나오죠. 그럼 니네는 의도를 알면 돼. 이 말이 하고 싶어서 용어 정리한 거구나. 쌤아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잡을 문장은 이거구나. 쌤아 이해됩니까?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용어 정리가 여러 개 나올 때 종합해주는 문장이 나오잖아. 그건 잡고 가야 돼. 그걸 놓치는 건 안 돼. 이거 어디서 공부했냐면 옛날에 우리가 신채호의 비야 그 지문에서 공부했던 건데 기억이 나시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야. 용어 정리가 여러 개 나오다가 그 용어 정리가 한 번에 나오는 어떤 부분, 바로 거기가 승부다. 이거를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쌤이 누누이 말하잖아. 독서는 시각이라고. 이게 중요한 게 보이시는 건 시각의 문제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되죠? 두 번째, 쌤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오히려 이건데, 얘들아, 법지문의 서두에서 권리와 의무 관계가 나오면, 오케이? 법지문에서 1단락, 우리가 유류분권에서 했던 얘기야. 유류분권 기출분석할 때 했던 얘기예요. 1, 2단락, 이 서두에서 권리, 의무, 누가 누구 뭘 해줘야 되고 누구는 받아야 되고, 이런 권리와 의무 관계가 나오면 꼭 기억해. 이거 중요할 거야, 얘들아. 중심정보하고 연결될 확률이 아주 많다. 근데 이걸 대충 읽는다. 그건 안 되겠지. 쌤아 이해하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문장에서 멈춰야 돼요. 잠깐. 그 생각을 딱 하고 가야 돼. 그러면 읽어보면 이런 얘기인 거 맞습니까? 요 문장을 한번 생각을 했더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급부구나. 용어 정리 보면서 이렇게 뚫어주는 거야. 그럼 채권자는 급부를 요구하는 거고, 채무자는 이 급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쌤아 이해됩니까? 요 정도. 그럼 여러분이 아까가 풀어볼 때 느꼈나 모르겠지만 이걸 모르면 3번을 못 풀어요. 오케이. 3번은 어디에 대해 물었나 보면은 A에 대해 묻지 않았니? 3번. 근데 이걸로 풀려요. 이걸로. 그죠? 이런 구조를 봤다면 법지문에서 권리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거 봤어야 되는 거지. 쌤하고 사관학교 기출도 하나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공무원의 배상 책임. 피해를 끼치는 건 공무원. 배상을 받는 건 개인. 피해를 받는 건 개인. 배상을 하는 건 국가. 이 3자 간의 관계가 안 보이면 선지가 안 보인다 그랬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오답률 70%짜리 문제가 나왔다. 관계가 1단락부터 나오면 똑바로 보세요. 그게 머리로 되는 것 같아도 한 번 더 생각. 알겠지? 요게 아주 중요하다. 요거를 좀 느껴줘 앞으로. 법지문 나올 때는 얘들아 1, 2단락에서 관계가 나오면 그거 때려잡아. 반드시. 정교하게 잡아야 될 거야. 대충 하면 절대 못 풀 거예요. 그 생각을 해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유류분권이라는 지문이 있었고, 지금 보는 계약과 예약이라는 지문이 있고, 사관학교 기출 중에 국가배상법이란 지문이 있다. 그런 것들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이런 거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 생각하세요. 법이라는 제재의 꽃은 권리와 의무 관계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괜찮나요? 네,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세 번째 줄. 급부는 찾았나요? 급부 밑줄. 나 이거 밑줄 왜 걷어? 용어 정리라서. 맞습니까? 급부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죠. 아까는 특정 행위가 급부다 이 얘기만 나왔고, 지금은 급부의 내용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네요. 그 다음 줄. 민법상의 권리는 이렇게 시작하네. 누구 밑줄 글 거야? 권리. 이 새끼 용어 정리가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느꼈어야 돼.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적어 잡힌 상태로 이런 느낌이야. 급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용어 정리했다는 게 밑줄 그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누구 용어 정리하고 있어요? 아, 권리가 이런 거구나. 이거 용어 정리가 됐네. 기억은 깨끗하게 안 나더라도. 권리는 뭐로 확보한대요? 계약 없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뭐로도 발생한다? 계약.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줄 뭘 용어 정리해요? 계약이란! 이렇게 가죠. 아직 화제를 모르겠어요, 얘들아. 그래서 아까는 관계 얘기하다가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쌤아 이해돼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계속 용어 정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번에 계약! 용어 정리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애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뭐가 활용된대요? 예약 밑줄입니다. 자, 예약까지 넘어왔어요 지금. 이렇게 쭉 읽으면서 왔는데 정보가 바뀌었습니다. 예약이 나오네요. 계약 얘기를 쭉 하다가 예약이 나오죠. 쌤아 이해됩니까? 이제 일단락에 나머지를 읽어볼래? 일단락에 나머지 기억이라고 예시도 나오죠. 쌤이 물어볼게. 새로운 정보야 예약에 대한 설명이야? 예약에 대한 설명이지. 이제는 화제가 뭔지 알겠지. 누구를 제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예약. 근데 잘 봐. 예약은 거기 기억이라고 돼 있는 거 바로 위에 줄 봐봐. 계약을 성립시킨데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대. 권리를 확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얘는 승부가 권리 확보일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채권자 얘기부터 끌고 온 거죠. 쌤아 이해돼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화제는 예약이겠다. 왜냐? 1단락에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느껴줬으면 어땠을까? 화제 추적입니다. 화제가 잘 안 보이는 글. 괜찮아요? 근데 2단락 가면은 느껴질 거야. 2단락 뭐로 시작해 이제? 예약은 예약이 화제가 맞구나. 이 정도를 해주면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쌤아 이해됩니까? 만약에 우리 교육청처럼 문제를 출제했다면 이 정도만 읽어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수능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내냐면 거기 기억을 한번 볼래요?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우리는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여기다 밑줄. 여기서 이거 존나 중요하다. 이래야 돼. 왜 그럴까? 이것도 다 했던 얘기인데 상식과 달라서야 얘들아. 우리 상식에는 기차 승차권 예매는 예약이야 아니야? 예약이죠. 근데 지금 뭐래? 예약이 아닌 계약이다. 잠깐 이게 승부겠는데? 이렇게 느낄 줄 알아야 돼. 쌤아 이해되죠? 이거는 꼭 기억해. 얘들아 상식과 상이한 얘기를 못 잡으면 그건 끝장이야. 알겠습니까? 왜? 나 상식대로 뚫을 거야 아마 선지 뚫을 때. 그럼 무조건 틀릴 거예요. 상식과 다른 얘기를 잡아줘라.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얘기 언제 했었냐면 옛날에 법인격 부인론 지문 공부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 지문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지문에서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게 권리 능력이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권리와 의무는 따로잖아. 근데 그 두 개를 다 누릴 수 있는 게 권리 능력이래. 그걸 의식 못하면 문제 풀기가 어려워. 쌤아 이해됩니까? 상식과 다른 얘기는 정교하게 잡아라. 그걸 좀 생각해 주세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밑줄을 걷습니다.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뭐가 발생한다? 권리 발생이 지금 계속 포인트지. 권리가 발생하는 여기다가 별표. 계약의 일종 여기다 별표입니다. 자, 이게 좀 좋은 시험의 특징인데 계약의 일종이란 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게 돼야 돼 머리에서. 요 두 개가 계약이 이렇게 있으면 예약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됩니까? 다시 말해볼게. SUV는 자동차의 일종이다.
그럼 누가 상위 개념이야? 자동차. 그 안에 SUV가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 이건 추상적이잖아. 이때도 누구의 일종이다 하면 이게 나와야 돼 반드시. 알겠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약의 일종이다. 계속 읽어볼게요.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 여기다 괄호 열까요? 괄호 열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 또 나오죠. 이걸 목적으로 한다. 괄호 닫자. 얘들아 쌤이 물어볼게요. 쌤하고 괄호 친 거 있지 요거. 요거는 누구의 특성이야? 주어를 찾아볼래? 이 괄호는 누구의 특성이야 지금? 예약이지. 쌤 말 인정? 예약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괄호 친 건 이 예약의 특성 맞지? 그런데 기억 있지 기억. 기차 승차권 예매. 이거 우리가 밑줄 긋은 거 읽어봐봐. 이 기억은 뭐라고 나왔어? 예약이 아닌 계약이다. 맞아. 그럼 기억은 여기 있다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럼 이 괄호의 특성을 기억이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그건 예약의 특성이라니까요. 쌤아 이해돼요? 그러면 2번 문제의 5번 선지 읽어봐봐. 이거 오답률이 70%짜리야 얘들아. 2-5번 읽어봐봐. 힌트는 권리 확보야. 읽어봤나요? 쌤이 물어볼게. 요 괄호 안에 있는 얘기가 2-5번 선지 맞아요? 맞지? 그거 비교해봐. 우리 아까 괄호 쳤던 부분과 2-5번을 비교해봐. 같은 얘기인 거 확인만 해봐. 어때? 같은 얘기인 거 알겠지? 그럼 쌤이 물어볼게요. 이거 기억이랑 연결하면 돼? 안 돼? 안 돼서 5번은 틀린 선지야 얘들아. 쌤아 이해됩니까? 권리 확보는 나오면 안 돼. 얘는 예약이 아니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5번은 답이 아닌 거야. 근데 틀린 애들의 90%가 5번을 골라요.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지금 우리가 봤던 교육청 지문처럼 느낀 거야 그냥. 써 있으니까 맞겠지 씨발. 이러고 그냥 동그라미 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얘는 뭘 놓쳤으면 끝장이냐? 계약의 일종이다. 기억은 계약이 아닌 예약이다. 이런 상식과 예약이 아닌 계약이다. 그러니까 상식과 다른 말, 이런 부분과 범주를 드러내는 말, 이걸 놓치면 끝장이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경험으로, 기출 분석으로 이렇게 알아왔어야 되는 거죠. 쌤아 이해됩니까? 그럼 얘들아 2번은 일치야, 정교한 이해야. 정교한 이해야 지금. 이게 좋은 출제, 수능, 그리고 잘 출제된 경찰사관 시험의 고난도 문제가 2번 같은 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니네가 공부할 때 구조 파악 잘하고 판독 잘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애가 있다. 이런 미시적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쌤이 공부 방향을 지금 좀 보여주고 싶은 거야. 뭔 말하는지 알겠죠? 자, 그럼 2단락 눈으로 한번 쫙 훑어봐봐. 예약의 두 가지 종류. 자, 대충 훑어봤죠? 아까 풀어본 거니까. 얘들아, 예약에 두 가지가 있는 거 맞아요? 쌤이 물어볼게요. 두 가지나 세 가지로 나눠지는 글을 만났어. 하위 개념으로 나눠져. 그러면 뭘 읽기로 했지, 우리? 무슨 점? 차이점을 못 잡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 아까 교육청 지문의 마지막 단락에도 몇 가지 원칙이 나왔지? 두 가지 원칙. 뭐가 다른지를 못 보면 마지막 문제는 틀려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차이를 읽어야 돼 무조건. 아 대충 그냥 밑줄이나 쳐 긋고 가자가 아니야. 두 가지 이상이 나올 때는 차이를 못 보면 끝장. 그럼 쌤이 물어볼게요. 차이를 읽어주려면 위에 걸 잘 읽어야 될까? 아래 걸 잘 읽어야 될까? 무조건 위에 거야 얘들아. 이게 잘 읽혀야 여기서 차이가 보여. 이걸 대충 읽으면 얘 따로가 될 거야. 쌤은 알겠죠? 애티튜드를 만들라고. 두 가지 이상의 종류로 나눠지는 글을 만나면 첫 번째 거 읽을 때 생각을 좀 해줘.
그래야 두 번째 거 읽을 때 차이가 보일 거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차이를 읽어야 된다. 1번 차이를 읽으려면 첫 번째 걸 최대한 잘 읽어라. 자 가보자. 2단락의 첫 번째 줄입니다. 요거 2단락까지만 할 거예요. 3, 4단락은 안 어려워서. 2단락.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밑줄. 쌤이 물어볼게. 급부 용어 정리 됐어? 안 됐어? 됐지? 끌고 와야 돼. 이게 중심 정보로 읽을 때 에티튜드잖아. 끌고 와야지. 쌤아 이해돼요? 그러면 급부 가보면 이 관계가 나오는 거 맞아요? 여기서 급부지 급부. 자 이게 끌려올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줘야 돼. 1단락에 나온 권리관계가 통으로 끌려올 수 있겠다. 이제 읽어보자. 보자.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밑줄 요구 밑줄. 쌤이 물어볼게요. 뭐하고 똑같은 거야? 저 박스 안에. 요거하고 똑같은 거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 이거네.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를 하는 거네. 요거를. 맞아. 그럼 여기 의무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오겠죠? 아 저 관계가 끌려오는 거구나. 마저 읽어볼게요.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뭐 하는 거? 승낙하는 거다. 상대방은 승낙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본계약 성립을 요구하는 거고. 여기를 상대방이라고 썼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머리에 그려지죠? 무슨 얘기? 이걸 그냥 읽고 아 그럼 씨발 뭐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1단락에 있는 걸 끌고 와서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승부. 괜찮습니까? 이 애티튜드가 중요해지는 게 좋은 시험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의식하고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계속 읽어보자. 세 번째 줄. 회사의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밑줄 요청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쌤이 물어볼게 얘들아. 이 자리에 누가 와야 돼? 이제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했던 거잖아. 이 자리에 누가 나왔어 지금? 쭉 보시면 선정된 누가 나와요? 업체 맞아? 그럼 이 자리에 누가 나오는 거야 이제? 급식업체가 나오는 거지. 괜찮아요? 이렇게 되네. 아, 이 급식업체가 권리자구나. 얘가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승낙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네. 이게 회사. 괜찮아? 이게 안 보이면 문제는 못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 관계를 설명했구나. 이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거 설명한 거야. 알겠어요? 결국에 이거 그냥 괜히 줬던 거야. 존나 중요하게 끌려와. 끌려오죠? 이걸 알아야 돼. 두 가지 이유 때문이야. 권리관계는 무조건 중요하다. 이거. 두 번째, 용어 정리는 중심 정보에서 다시 쓰이는 구조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구조 중에 하나다. 이거 두 가지를 의식해야 끌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 둘째 볼까요? 거의 다 왔어. 조금만 힘내세요. 둘째!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만의 별표. 얘들아 쌤 말 들어봐. 이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면 뭐가 없단 얘기지 지금. 맞아. 이것만 있으면 돼. 뭔 소리야. 뭐가 없어졌단 얘기잖아. 나는 세 개가 필요해. A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와서 나 하나만 있으면 돼. 이거잖아 지금. 이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대요. 이 만에서 의미를 못 느끼면 끝장이지. 쌤이 물어볼게. 뭐가 없어졌을까? 그래. 승낙이 없어졌구나. 이게 안 보이면 끝장. 이것만 읽으면 끝났어. 차이를 봤거든. 쌤아 이해됩니까? 요거다. 이게 끝입니다. 굉장히 고급지죠. 이런 게 우리가 느껴야 되는 평가원의 글쓰기 방식. 그리고 경찰 사고하는 그 다음 레벨 정도. 교육청은 교육청은 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공력을 들이고 만든 시험은 아니란 얘기예요. 니네가 앞으로도 쌤하고 사설 모의고사도 숙제로 나가고 사관경찰 모의고사도 보고 막 그러지 않을까? 그때도 마찬가지야. 이런 건 기출로밖에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3번 문제 가보자.
니네가 틀렸을 만한 문제는 2번, 3번이야. 그죠? 3번 보자. 거기 표에 예약상 급부 나와요. 급부,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 급부가 선택지가 2개밖에 없잖아. 선지를 봐봐. 급식계약 승낙이냐 없는 거냐 이렇게 나왔지. 뭐라고 할 거야 이거 보고. 본계약 체결 승낙이다 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럼 쌤이 물어볼게요. 이게 급부라면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는 승낙이 있어 없어? 없죠. 얘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급부는 없다고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이지 이제. 이게 차이기 때문에. 쌤아 이해되죠? 그 다음 본계약도 보래매 지금 표에서. 맞죠? 봐봐. 이런 것도 좀 느껴야 돼. 봐봐. 회사가 있고 급식업체가 있으면 얘는 얘한테 뭐 줘야 돼요? 알았어. 2단락의 네 번째 줄 끝부분. 2단락, 아니 2단락이죠. 2단락의 네 번째 줄 끝부분.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이게 본계약이잖아. 그럼 얘 뭐 줘야 돼, 회사는? 돈 줘야지, 대금. 급식업체는. 급식. 근데 우리가 느낄 건 그럼 뭐가 급부야? 라는 생각을 왜 못하냐는 거야. 우리는 한쪽 권리자가 받는 걸 급부라고 했잖아.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이 새끼가 권리자면 급식. 이 새끼가 권리자면 돈이 답이 되겠네. 이해됩니까? 그러면 문제를 봐봐. 누가 요구하는 급부라고 명시해놨니?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 예약할 때 권리자는 무슨 업체 없어? 급식업체였단 말이야. 그럼 얘가 요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돈이죠. 그래서 돈. 끝. 근데 권리관계가 제일 어렵게 나온 게 바로 이 문제야. 쌤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야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둬야 경험치가 쌓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쌤아 이해됩니까? 그럼 3번 문제 뚫리죠? 이게 되는 거지. 그다음 하나 교훈이 더 있다 얘들아. 하나 더 있어요. 3번 문제를 볼래? 3번 문제. 길어요 짧아요? 길죠? 문제 발문.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이 얘기 있잖아. 길어 짧아? 길지? 제발 문제가 길면 좀 제대로 읽어줘. 오케이? 뭐가 있단 얘기잖아. A를 읽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 이게 아니잖아 지금. 자세하잖아 문제가. 이러면 필독. 이거 좀 느껴라. 문학에서 했던 얘기긴 한데 독서도 마찬가지야. 그 정도 합시다. 이러면 쌤이 할 얘기 다 했고요. 한 장 넘겨보자. 11쪽. 뭐가 나와요? 부재자제도라는 지문이 나오죠? 요거는 위에 이거 숙제야. 숙제인데 위에다 쓰자. 병렬식 구조. 병렬식 구조. 니네가 공부해야 될 거는 이번 교육청보다는 이 지문인 것 같아서 이 지문을 갖고 왔거든요. 이건 3월 대성 프리미엄 모의고사예요.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 병렬식 구조에서 구조가 이거일 수 있어. 상황의 분류. 법지문은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이거 상황의 분류라고 했던 거 맞아요? 이게 구조일 수 있다. 이것도 항상 생각해 주라. 법지문에서 주의해야 될 거 오늘 다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법지문이라는 제재의 특징이 오늘 다 나왔어. 권리관계 조심할 거예요. 화제가 약간 복잡하게 주어질 때 정확히 쫓아가라. 이거. 그 다음에 용어가 많이 나오면 새로 나오는 정보만 정확히 보려고 노력해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황의 분류. 2단락만 쳐다보자. 2단락. 이거 부재자 제도가 화제라고 1단락에 나왔어요. 그 다음 2단락 볼게요. 부재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법적 대리인으로 재산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다 별표. 쌤이 물어볼게. 그럼 그 다음 얘기는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래. 재산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가 나왔다면 둔 경우가 나오겠지. 쌤아 이해돼요? 이게 구조라고 생각해 주기.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막 수많은 얘기를 할 텐데 얘에 따라 정리가 돼줘야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6번째 줄 가봐. 5번째 줄 가봐. 한편 나옵니까? 거기 읽어보자. 한편 부재자가 사전에 재산관리인을 뭐 하는 경우?
맞아. 이게 구조야, 얘들아. 법지문은 이게 구조야. 그럼 좀 더 읽어보자. 끝에서 두 번째 줄. 2단락이야, 계속. 끝에서 두 번째 줄. 생사가 뭐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분명하지 않게. 이렇게 되네. 이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지, 그럼. 얘는 생사가 분명한 경우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또 나눠지는 거지. 여기에 따라 써있는 얘기들이 무슨 얘기인지만 읽고 기억할 건 구조. 알겠죠? 이렇게 구조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상황의 분류. 이게 더 중요해, 법지문은. 알겠죠? 이걸 차라리 이 지문으로 공부 좀 해줘라. 그 마지막으로 3단락의 첫 번째 줄에 뭐가 나와요? 실종 상태가 뭐 된다면? 지속된다면. 그럼 2단락은 뭐였단 얘기야? 지속되지 않거나 실종이 아니거나 이 얘기였던 거지. 쌤아 이해돼요? 아 그렇게 하면 구조파 끝. 이게 또 이렇게 나눠진 거야. 다 했습니다. 이러면 구조 보이는 거 맞죠? 그랬을 때 1-5번 선지 봐봐.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온 거 맞죠? 그러면 어디 가야 되는지가 보여야 될 것 같고 한 장 넘겨볼까요? 2번에 1번 기억이 정한 재산관리인. 쌤이 물어볼게. 재산관리인을 정했다 안 정했다? 정했다로 가야지. 이해돼요? 이런 게 구조의 역할을 할 것이다. 요거를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머지 풀어보는 거 숙제. 끝. 이렇게 하면은 오늘 보충 자료에서 설명할 건 다 했고 이제 마지막 질문 갑시다. 교육청 모의고사. 과학기술로 넘어갈게요.